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을 트집 잡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BTS를 모델로 내세웠던 기업들은 관련 상품 광고를 내리고 있는데요. 과거 사드 배치 이후 불거졌던 한한령이 떠오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배터리 부문 분사를 앞둔 LG화학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립니다. 주요 원인으로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 리콜을 둘러싼 우려가 꼽히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경제있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학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BTS의 벤 플리트상 수상 소감에 중국 누리꾼들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발언이었기에 불매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중국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많은 중국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BTS,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K-한류 주도를 하고 있는 BTS를 집중 공략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성토를 하죠. 그러면서 아미라는 팬클럽에서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주장하고 있는 반 BTS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발언의 내용은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라는 그런 이유예요. 네. 한국 전쟁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겪었던 이 고난의 역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남성과 여성들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는 그 한미 관계에 기여한 공로상을 BTS가 받으면서 BTS의 한 멤버가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소감으로 한 연설문의 그 일부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포착이 되면서 지금 BTS를 향한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글쎄요. 우선은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필라가 이제 외국 브랜드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산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세 기업이 중국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BTS와 관련된 게시글들 다 내렸어요. 이렇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새로 내놓은 이 갤럭시 그 스마트폰 S20에 BTS 한정 특별판이라는 걸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런데 BTS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 전체로 네. 또는 스마트폰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라고 깜짝 놀라서 사이트에서 BTS 한정판을 바로 내리고 닫아버렸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중국에서 현대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차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휠라라는 회사는 사실 저기 이탈리아 회사예요. 예. 이탈리아에 속옷 파는 회사인데 그 이탈리아 코리아에 근무하던 한국의 종업원이 저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한 그렇죠. 세계사의 꼬리가 몸통을 삼켜버린 M&A 역사에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 그래서 소유권은 한국에 있지만 예. 브랜드 자체는 이탈리아 브랜드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필라가 지금 중국에 나가서 아주 그 운동복이라든지 또 운동화 뭐 등등을 고급 운동화를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특히 이 네티즌들하고 직접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바로 스스로 광고를 다 내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행태에 관해서 삼성과 휠라 그리고 현대차가 이 다국적 기업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애국심을 쫓은 사례다. 그래서 쥐레밭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삼성전자와 휠라,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논조를 보도했어요. 물론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간 중국 네티즌들을 더 공격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기업들도 참 안타깝다. 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기업으로서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마 사드 문제로 인한 한한령에 대한 기억과 경험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휘청하게 된
최근에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16년도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에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정식으로 이 미국을 때리지는 못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을 향해서 한국에 여행 가지 마라. 한국 상품을 쓰지 마라.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나가 있는 롯데가 아주 집중적으로 불매운동 공격을 받았고 결국은 전부 다 그 적자를 보면서 도중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죠.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몸으로 느꼈던 우리 기업으로서는 중국 네티즌들의 이 BTS 공격이 사드 못지않게 또 혐한령으로 확산될 가능성 이것을 조기에 차단하자.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지금 중국에서의 꼬리를 좀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최대 시장이기 때문일 것이고 향후에도 뭐 중국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게 1,362억 달러인데요. 네. 전체 연간 5,422억 달러의 약 30%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고요. 홍콩까지 포함하면 30%가 훌쩍 넘습니다.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베트남이고 일본이 5위인데 이 5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어려운 지나친 지금 중국 의존도를 만들어 놓은 우리 경제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제품들이 중국이 우리가 없으면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도 어려울 텐데 다른 나라로부터 얼마든지 다른 수입선을 구할 수가 있는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뺏기고 있다. 거기다가 물론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덩치는 훨씬 더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뭐 버릴 수는 없지만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시장 다변화 전략, 전 세계 어느 나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중국에 물건을 팔 때도 역시 기술 우위적인 그런 제품 또 중간재 이런 데에 대해서 기술 발전을 더 높여야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보고요. 또 이 개인 민간 단체들도 경제는 경제, 예술은 예술 해서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제도 다르고 역사관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번에 중국이 잘못했죠. 100번, 1000번 중국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지만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굳이 BTS가 저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 그리고 지금 코리아 소사이티부터 받았다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도 그 상이 벤 플리트 상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정 총 참모, 그래서 총대장,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후임자예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이 전쟁을 방해한 아주 원수로 볼 수도 있죠. 중국의 시각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굳이 BTS가 왜 이걸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러 측면에서 좀 박사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현대 전기차 코나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나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 시중에서는 코나 전기차를 코나로 부르지 않고 불나로 부른다고 그래요. 불나는 전기차 해서 예. 그 정도로 좀 레퓨테이션, 명성이 상당히 지금 추락해 있습니다. 벌써 지금 코나 전기차에서 13번째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콜을 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의 질타까지 받고 이제 리콜을 결정을 했는데 리콜도 무늬만 리콜하는 방식으로
정작 문제가 된 배터리는 교체해주지도 않고 배터리를 관리하는 자그마한 시스템 하나를 교체해준다. 이런 데에서 국회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코나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벌 10만 대 이상 팔렸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고 예. 현대차로서는 그 성공한 거의 유일한 대규모 그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래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리콜 관리를 잘못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참 충격적인 우리 경제계로서도 타격이 큰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나가 이제 테슬라 모델 3, 르노 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네. 팔린 그런 전기차인데 지금 이 화재의 원인을 두고서도 국토부, 현대차, 뭐 LG화학 각각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국토부가 지난 주말에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 중에서 이 코나 화재가 생긴 지가 2년, 3년이 넘어가지만 아무도 왜 화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는 데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 국토부가 이것은 배터리 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터리 셀이라는 게 이 배터리의 음극, 양극으로 되어 있는 그 안의 내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분리막이 잘못돼서 양극과 음극을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차단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랬어요. 자, 이 대목도 국토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LG화학은 즉각 지금 반대했죠. 네. 그런 일이 없다. LG화학 때문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배터리가 생산돼서 차에 쓰이될 때까지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터리 셀을 만듭니다. 현재 배터리 셀은 LG화학이 중국 난징 공장에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지금 코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제품을 겉을 씌워야 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데요. 네. 배터리 팩은 현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의 합작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차에다가 장착하면 그것을 움직이는 배터리 모니터리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BMS라는 게 있어요. BMS는 현대 계열사가 만들어서 현대모비스가 같이 합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모델은 현대모비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총 4단계를 거치고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잘못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서로 지금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 현대차는 지난주에 국토부가 이것이 배터리를 만든 LG화학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7만 7천 대를 지금 그 리콜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LG화학이지만 현재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배터리 분사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 여파 어떻게 될지 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LG화학이 느닷없이 어저께 3분기 잠정 실적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원래 실적은 그 분기가 지난 지 한 달쯤 되는 10월 말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었겠죠. 특히 분사를 앞두고 투자자 달래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엄청나게 성적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도 폭락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사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배터리 사고가 간단치가 않다. 네. 그리고 배터리 운명을 걸어온 LG화학으로서는 배터리 불나는 배터리, 이것은 불안해서 차를 타고 다니기가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LG화학의 앞으로의 배터리 1등 회사로서 크게 존재가 의심되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과연 생존할 수 있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